저희가 성별 불쾌감이라는 진단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성별 불쾌감이라는 진단이 있어야만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신체적인 호르몬 치료라던가 아니면 물리적인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좀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필수적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좀 알아봤더니 내가 성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감이 나의 우울한 상태라든지 다른 뭐 사고장애라든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성에 대한 오직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에서 불편감을 뭐 느끼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런 안정적인 상태, 그 불편감에 대한 그런 거를 다 이게 검증이 되어야 알겠습니다. 뭐 이제 치료적 개입을 하도록 하죠. 이 조건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이런 심리적인 문제들이 같이 공병이 될 수가 있고 근데 같이 나타났을 때 뭔가 실제로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정확한 정말 정체성 문제라는 거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진단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렵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감별하는 과정에서 성에 대한 불편감을 갖고 있고 뭐 부적절감이 따라올 텐데 그러면은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에 대한 불확실성, 배타적인 시선, 뭐 이렇게 아무튼 여러 가지 혼란감을 경험할 텐데 그러면은 기분 문제도 당연히 따라오고 싶고 그래서 뭐가 선행하고 후행하는지 알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정말 이게 온전히 성별 불쾌감으로 인한 거다라고 말을 하기에 조금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계속 연구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진단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하고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더 덧붙여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하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니까 딱 한두 번 본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판단하기보다도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살펴봐서 정말 성별 불쾌감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 기준 자체도 사실 최소 6개월 맞아요.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고 실제로 임상 장면에서도 좀 의료진이나 상담가가 6개월은 좀 안정적으로 지켜보는 과정을 꼭 필수적으로 갖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성별 불쾌감의 진단 기준을 같이 살펴볼 건데 특이한 점은 아동에서의 성별 불쾌감에 대한 진단 기준이 있고 청소년, 성인에 대한 불쾌감에 대한 진단 기준이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뭐 PTSD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랑 뭐 성인이 진단 기준이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좀 그 본질이 되게 비슷한 느낌이 저는 더 컸거든요. 근데 이 성별 불쾌감의 경우에는 그래도 진짜 연령에 따른 증상이라든지 뭐 불쾌감을 느끼는 영역 이런 거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강조점을 두고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아동에서의 성별 불쾌감은 첫 번째로 이성이 되고 싶은 강한 갈망 또는 자기가 이성이라고 주장함 이런 좀 내적인 경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할당된 성별 예를 들어서 남자아이는 이성 옷을 여기서는 뭐 여성의 복장을 입거나 뭐 흉내를 내고 싶어 하거나 그런 거를 선호하는 거 뭐 여자아이라면 뭐 전형적인 남성 복장만 착용하는 걸 강하게 선호하는 거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까지 봤을 때는 선호의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요즘에는 그런 복장의 성별 구분을 좀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좀 모호한 기준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뒤에 전형적인 자기 성별에 일치하는 복장을 입는 거에 대한 강한 저항을 보인다라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좀 질적으로 다른 경험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상놀이 또는 환상놀이, 역할놀이 같은 거겠죠. 이런 거에서 이성의 역할을 강하게 선호함. 저희가 매체에서 뭐 특히 소꿉놀이 할 때 뭐 여자애가 아빠 역할을 뭐 고집한다던가 엄마 역할을 싫어하고 한편으로는 뭐 남자아이가 엄마 역할을 고집한다던가 누나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던가 그런 거를 좀 떠올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성에 의해 사용되거나 참여하게 되는 인형 게임 활동을 강하게 선호함. 이것도 뭐 아이들의 여자아이인데 로봇에 좀 집착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다섯 번째는 이성놀이 친구에 대한 강한 선호. 그래서 뭐 여자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여성 안에서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들끼리 놀기를 좋아하는 연령대에서
반대되는 여성, 그러니까 반대되는 성이랑 노는 걸 더 편안해 한다던가 선호로 보이는 모습. 6번째, 남자아이는 전형적인 남성 인형, 게임, 활동에 대한 강한 거부감, 그리고 난투놀이에 대한 강한 회피를 보이고, 여자아이는 전형적인 여성 인형, 게임, 활동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임. 그리고 7번째, 자신의 해부학적 성별에 대한 강한 혐오. 할당된 성별에 대한 그 생식 기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혐오를 말을 하죠. 혹은 나를 남자라고 불러달라, 남자의 이름으로 불러달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8번째, 자신이 경험한 성별과 일치하고자 하는 1차적 또는 2차적 성적 특징에 대한 강한 갈망.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또 아이들이 뭐 대체적으로 이제 또래 집단, 자기 같은 동성애 집단을 따라하는 게 흔하지만 간혹 이성 집단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한두 개의 행동을 보인다고 우리 아이가 혹시 성별 불쾌감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선 진단준거에서는 최소 이런 모습이 6개월 정도 이상 꾸준하게 나타나고, 여기서 말하는 8가지 중에서 6가지 이상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생활 전반에 있어서 자신의 성별에 대한 불쾌감을 일치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날 때 그때 성별 불쾌감이 있진 않나라고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원령에 자기 성에 대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4개월, 36개월만 돼도 남자가 뭔지 여자가 뭔지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어떤 게 여자아이로서 허용되는 행동인지 어떤 게 남자아이로서 허용되는 행동인지 이런 거를 좀 알고 모델링을 딱 하더라고요. 자기랑 동일시되는 성에 일치하게.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아무래도 자기 아이가 조금 더 관습적인 성의 역할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안전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좀 아이가 유별나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바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혹은 뭐 그런 집단의 분위기 속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진단 기준을 보고 너무 염려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사실 아동의 경우에는 아직 정체성이 불안정한 상태라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예를 들면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빠가 있어서 오빠처럼 따라하고 싶다든지 이런 증상, 이런 행동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뭐 아빠가 좋아서 아빠를 좀 따라한다든지 딸이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이제 성별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와는 조금 양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뭔가 지금 든 생각인데, 한편으로 아직 어리니까 라고 넘겨짚고 계속 그거를 교정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서 상처가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가 성별 불쾌감이던 혹은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냥 이성에 대한 발달과정적인 그거든, 아이를 교정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게 발달적인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런 모습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고 자연스러울 수 있고, 혹여 그게 성별 불쾌감이라고 하더라도 교정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좀 교정을 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순간 아이에게 좀 수치심이라든지 내적인 자아의 좀 손상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이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뭔가 연구 결과가 하나 떠오르는데, 이전에 뭐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여자아이들이 전통적인 여성 성역할에 일치하는 행동을 보일 때 좀 주변의 어른들이 조금 더 많은 인적 강화를 주고, 남자아이처럼 보이는 모습을 볼 때 무관심한다던가 이렇게 처벌을 준다라는 게 반복적으로 관찰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좀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거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보다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 그 교육자들이 훨씬 더 강하게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남자가 여성처럼 보이는 거를 뭐 희화한다던가 매체에서 좀 이렇게 비웃을 만한 행동으로 보인다던가 그런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청소년과 성인에서의 성별 불쾌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최소 6개월 기간 동안 경험된, 표현된 성별과 할당된 성별 간의 불일치를 경험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저는 아이의 기준보다 성인 청소년의 기준에서 뭔가 진단 기준들 간의 공통점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증상은 자신의 경험된, 표현된 1차 또는 2차 성징 사이의 현저한 불일치. 그러니까 1번이 좀 이게 신체와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 수염이 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죠. 맞아요. 2번이 자신의 경험된, 표현되는 성별의 현저한 불일치로 인해 자신의 1차 또는 2차 성징을 제거하고자 하는 강한 갈망. 그리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신체와 관련된 건데 이 강한 갈망을 조금 강조하려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도 사실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이성의 1차 또는 2차 성징에 대한 강한 갈망.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성이 되고 싶은 강한 갈망. 그러니까 자기 할당된 성별과는 다른 이성. 여기서 할당된 성별은 갖고 태어난 성별, 신체적인. 그리고 다섯 번째, 이성으로서 대우받고 싶은 강한 갈망. 이제 좀 사회적으로 내가 다른 성을 가졌음을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동에 비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 자신이 이성의 전형적인 느낌과 반응을 가지고 있다는 강한 확신. 이제 아무래도 좀 정체성이 확실해지니까 이제 확신이 있는 게 중요한 좀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이랑 성인기의 진단 기준을 좀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에서는 좀 청소년, 성인보다는 행동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모습들을 많이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성적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게 있고 청소년, 성인의 진단 기준에서는 자기가 경험하는 것과 실제 성별의 불일치에 대한 게 조금 더 강조되어 있고 신체에 대한 불평감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일면 나의 신체적인 모습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기가 더 어렵고 그래서 불일치가 심화되고 그런 면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또 신체 변화가 커지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또 성인 넘어가면서는 신체 변화도 남성은 또 남성적인 뭐 특징이 더 강해지기도 하고 여성은 여성의 특징이 더 강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내가 경험하는 성과 불일치하는 나의 신체 상징에 대해서 불편감을 경험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편감을 경험해도 이거를 바꾸고 싶다는 뭐 욕구나 소망을 모두가 경험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동이랑 청소년 성인의 진단 기준을 다 살펴봤는데 이게 누구나 자기의 뭐 성별의 정체감과 관련한 불안정이나 뭐 불확실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정도여야겠죠. 그래서 이 상태가 사회적인 그리고 뭐 직업적인 그 밖에 중요한 기능에서 임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동반해야 좀 진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어렵다든지 학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든지 학교 나가는 게 너무 싫다든지 혹은 정서적으로 매우 우울하고 불안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은 충분히 그게 기능적으로 방해가 되고 있고 그걸 진단적으로 고려할 법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병률을 좀 살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것도 좀 아마 편견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디어나 뭐 여러 가지 장면에서 노출되는 경험에 따라 저희가 좀 이렇게 추측하는 게 있잖아요. 이 유병률의 성차에 대해서. 근데 생각보다 그 성차의 차이가 적기는 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유병률이 출생 성별이 남성인 성인에서 0.005에서 0.014%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에는 0.002에서 0.003 그래서 한 2배에서 최대 7배 정도의 성비 차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식별되는 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이렇게 정신과나 어떤 심리상담 센터들을 찾아오는 게 되게 비율이 적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실제 그런 장애들이 꽤 있잖아요. 뭐 ADHD라든지 예전에는
장애인지 잘 몰랐다가 이후에 좀 접근이 많아지면서 유병률이 증가한 케이스들이 좀 있죠. 그렇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성별 불쾌감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뭐 새롭게 알게 된 점이라든지 그런 거 혹시 있을까요? 저는 뭐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저는 좀 더 중요하게 좀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우울한 상태 혹은 불안한 마음이 일반적으로 우울해서 불편해서 오거나 또 불안해서 오신 분들과는 달리 성별 불쾌감으로 인해서 우울하고 불안한 것은 또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또 심리학자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그 사람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처한 상태라든지 상황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별 불쾌감으로 인해서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또 뭐 사회적인 장면이나 학교 또 뭐 직업 이런 데에서 크게 상당히 불편해하고 상당히 좀 편견이나 또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고 저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했고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이분이 얼마나 심적으로 어려운지를 더 깊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더 많은 또 생각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점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몇몇 개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우리가 젠더, 섹스 이거 두 가지를 많이 구분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젠더라는 게 저는 막연히 뭔가 여성주의에서 온 개념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트랜스젠더와 같이 좀 논의가 시작된 용어의 사용이 시작된 게 젠더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구분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트랜스젠더가 등장함으로써 원래 없다가 등장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논의 선상에 올라옴으로써 그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젠더라는 개념이 활발하게 사용되기 시작이 됐다. 그거를 알게 된 점이 좀 놀라웠고 하나는 요즘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편견이나 논란. 그런 게 좀 많았는데 그중 일부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긴 좀 어렵지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 뭐 생리통처럼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롱의 평가가 되게 많았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면은 뭐 호르몬 때문에 생리 전 증후군처럼 그 PMS처럼 그 신체 증상을 진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심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어서 역시 알려고 해야 하는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됐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젠더를 나눌 때 성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니스가 있으면 남자, 없으면 여자. 이게 남성 중심적이었다라는. 아무리 봐도 이제 보통 초음파 사진 보면 있네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게 된 것도 좋은 공부였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진단 기준을 말하면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꼭 내가 반대성을 경험해서라기보다는 내 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 경험에 대한 부재, 일치감에 대한 부재 때문에 나의 성에 대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는 게 좀 기억할 만한 내용이었어요. 일단 저는 사실 이런 성별 불쾌감에 대해서 생각을 자세히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오기 전에. 최근에 뭔가 뉴스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접하게 되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서 좀 그런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그러면서 좀 어떤 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책을 읽게 됐어요.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책들이 이제 내 이름은 말랑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말랑님이 그리고 쓰신 책이고 내 이름은 샤이엔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라고 이제 샤이엔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두 분 다 이제 어떤 여성 트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로서 자신이 어떤 그런 경험을 해왔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성전환이나 어떤 좀 법률적인 주민등록번호의 뭐 변화 같은 것들, 어떻게 하셨는지, 과정들을 이제 되게 자세히, 어떤 지침처럼 이렇게 적어 두셔서, 이게 좀 트랜스젠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불편함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조금 더 그런, 비트랜스젠더 입장에서는 알 수 없던 그런 새로운 관점들을 알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고,
특히 이런 성별 불쾌감이라는 진단이 없이는 트랜지션,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되게 저는 처음 알았던 사실이라서 정말 특히 이런 진단에 관여하는 임상심리사 입장에서는 이런 진단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특히 기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만화책을 통해서 일단 입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 젠더 무업자라는 지금은 절판된 책이긴 한데, 여기서 사실 많은 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이 개인적인 경험들, 여러 가지 좋은 정보가 많긴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자기를 질문으로써 상처를 준 적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상처를 받았던 거는 알려고 하지 않았던 무관심한 네네네. 시선들이 더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알려고 한 경험이 너무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끼리도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쟁점이 많았고 생각이 다른 지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목소리도 높아지고 했지만 저희가 계속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이게 계속 질문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좀 들어봐야 하고 궁금해 보려고 해야 어떤 진전을 맞이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전진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지금의 생각이나 알고 있는 정보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정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성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감이 분명하게 있는데, 다수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불편하지 않는데? 라고 느끼면서 조금 관심을 갖지 않는다든지, 알고자 하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위험하고. 그렇죠. 이건 단순히 이제 성소수자, 다수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든 다수와 소수가 있고, 그 다수가 소수에게 관심을 갖고 뭔가 좀 더 법적이거나 절차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것들이 또 있고, 다양한 개념들이 있고, 스스로를 형성하는 정체감이라든지 성별 지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고, 더 많이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가장 이 이슈를 이해하기 좋았던 관점이 인류학자들의 관점이었는데, 저희가 젠더, 섹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선이 있잖아요. 생물학이라든지 사회학, 문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기존의 시선이나 관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더 통합적인 종합적인 시선으로 봐야만 이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가장 와닿았고, 아마 개인의 가치 판단에 따라 아니면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이들의 개인적인 입장과 고통을 저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거기까지만 도달해도 좀 충분히 합의점에 이르기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성별 불쾌감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